네, 이틀 동안의 약세를 나타냈던 뉴욕 증시가 다시 반등을 3대 지수가 나타내면서 이제 방향성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하겠습니다. MTN 이항용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중요한 사항들이 있죠. 오늘의 인사이트 통해서 살펴보시죠. 예상대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여전히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음이 성명서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물가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이 부분이 좀 체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오늘의 발언에 대한 발언에 대한 그런 전망, 그리고 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도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적인 오늘 주가의 흐름의 밑바탕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인 시각이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됐을 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일반적으로 보면 성장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했고요. 실업은 안정되고 있으나 실업률이 좀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플레이션인데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하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는 서둘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건 금리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즉 전형적인 독립기관이고 독립적으로 판단한다는 그런 기존의 연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움직임은 다소는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행정부에서 뭐라고 하건 권력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계속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오히려 안도하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률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에 대한 경고는 분명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부터 시작하면서 완전히 역으로 보면 이 모든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때문이라는 것도 네. 어떤 간접적으로나마 공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새 정부의 무역 정책, 즉 뭐 다음 주부터 중국과 협상 시작한다는데 그런 모든 것이 아직 시작된 것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의 불확실성 그리고 이민 정책, 재정 정책, 규제 분야에서의 정책 분야 같은 것도 분명히 주요한 변수겠죠. 그렇지만 그건 말만 있었고 아직까지 뭐 규제 완화 이런 건 한 적도 없다는 얘기죠. 그 금융기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책, 뭐 규제 완화 이런 거 있었지만 아직 말로만 있었죠. 된 건 없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주가 되겠고 그런 관점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불확실성은 최고조를 지난달에 이어갔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금융시장의 오늘의 변화추를 몇 가지만 확인해 보면 3대 지수는 조금씩 움직이면서 결국은 플러스로 올라가면서 3일 만에 이틀 연속 하락했었거든요. 많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면서 오늘은 다시 3대 지수가 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0년물 금리는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유가도 좀 내려갔고요. 유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내려갔지만 유가는 오늘 금값은 오늘 소폭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값 같은 거는 하루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대비 조금씩 올라간 듯 하다가 막판에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 어제 대비보다는 조금 좀 하락한 추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수의 흐름에서도 이틀 동안에 약간의 쉼에서 오늘 반등했던 것을 보시다시피 빅스 지수, 즉 우리가 얘기하는 변동성 지수는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23.58포인트 정도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이제 금리에 대한 앞으로 이제 전망, 그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걸 보면 트럼프의 압박에 뭐 영향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 두 가지의 좀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뭐 댓글에서는 AI 칩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가 많이 가져도 되나?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오늘 보면 블룸버그에서 두 가지 정도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바로 나온 것도 엔비디아가 뭐 해당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면서 AI의 확산에 대한 규제 조치가 있었는데요. 규제 조치가 5월 15일부터 좀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그것이 좀 철폐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상무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또 트럼프가 또 뭐라고 말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주에 스위스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회담이 그런 관점에서 뭔가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얘기도 한 거 아닙니까? 관세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에서의 그 결정 전까지 관세 정책에 뭐 올리거나 내리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얘기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블룸버그 얘기한 것이 앞서 얘기 나왔던 애플에서 결국은 알파벳에 매년 $200 주고 있는 검색 시장에서 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애플이나 이런 쪽에서 여전히 알파벳 이런 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언급은 아직 없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글은 이제 7%의 이제 오늘 하락, 알파벳의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고 엔비디아는 막판에 이제 3%대 상승을 나타내면서 좀 엇갈린 반도체주의 향방등 오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도 중간에 서 있죠. 오늘 헤드라인 첫 번째로 살펴보시죠. 네, 디즈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던 것도 물론이고요. 실적 전망도 큰 폭으로 상향됐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증가 예상까지 3박자가 다 맞춰진 실적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스트리밍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많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은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이익이 1.2달러가 예상됐었는데요. 1.45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231억에서 23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2025년 전체적인 가이던스까지 올려놨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디지털 스트리밍 분야가 되겠죠. 흔히 얘기해서 디지털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확인드린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가이던스를 철회하거나요. 가이던스를 아예 크게 내린 기업이 대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가이던스 올린 기업들은 상당히 몇 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디즈니가 이번에 가이던스 올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워낙 주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크게 뭐 올라가거나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여하튼 조금씩 목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세 군데 정도가 좀 발빠르게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는 매수견 115달러를 확인하고 있고요. 상반기 실적과 남은 기간의 가이던스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40달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시 경제적 자금의 상황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디즈니가 자신감을 피력한 것은 긍정적이다. 넷플릭스가 최근에 사상 최고가 해추리를 보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이쪽 디지털 스트리밍 시장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다음은 UBS가 되겠습니다. 매수당 목표 주가는 105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탄력적인 실적, 상당히 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성공적인 실적을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디즈니가 이제 이렇게 오른 모습에 또 반기는 목소리들도 있고요. 오늘 금리 동결한 이후에 파월 의장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도 경기 침체 45%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티는 종목을 찾아보도록 하죠.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픽입니다. 리세션을 이길 종목인데요. 경기 침체와도 이겨낼 수 있는 주식 어떠한 선별 기준을 가졌나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놓고 주가가 더 급반등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좀 거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물론 이틀 조정하고 하루 좀 반등했고 50일선과 지금 200일선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S&P 500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그 전에 주가가 4월 20일 정도까지 해서 주가 급락했던 구간에서는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은요. 그래도 여전히 시장은 좀 적극적인 공략보다는 좀 안전한 스탠스를 유지하시면서 분산 투자 그리고 적립시를 꾸준하게 모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란 그런 기본 전제를 갖고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는데요. 골드만삭스도 현 시점에서 최근에 2주일 동안 지난주, 지지난주에 9일 연속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라는 기본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는 이전에 60% 올렸을 때보다는 좀 낮아져 있지만 향후 12개월 내에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세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지만
100%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 경제위원회에서 어나운스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 갈 일은 아직 멀었죠. 그렇지만 시장에 대해서 리세션 확률이 분명 있다 없다 분명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라는 그런 골드만삭스의 기본 전제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의 제안은 너무나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뚜렷해집니다. 주식 투자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리세션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 전제를 4가지 전제를 조건을 들고 있는데요. 무역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경제 불확실성을 표현한 제롬 파월의 시각과 거의 뭐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학자들은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고들은 오늘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소비와 기업 지출의 악화 가능성을 대비한다. 오늘 이 부분도 제롬 파월이 언급을 했습니다. 소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좋은 건 아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들은 계속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소비라든가 기업 지출이 악화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그런 관점에서 투자자들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 바로 이 부분이 모든 것의 출발이자 끝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런 큰 틀에서의 전제 관점에서 주목할 섹터를 한 4가지 섹터를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좀 체크할 것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물론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떨어지는 주식이 분명히 있지만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 볼 때는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코카콜라 그리고 대표적인 담배 회사죠. 필립모리스,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방어주 성격의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올해 양호한 성과를 보였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주입니다. 기술주가 이제 뭐 시청자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섹터가 되겠는데요. 기본 전제는 기본적으로 보면 여전히 유망하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들은요 반도체 장비 기업 중에 하나는 램 리서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는 IT 중에서도 제조업보다는 하드웨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죠. 관세라든가 불확실성에서도 AI 관련 지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섹터가 되겠는데요. 금융섹터는 경기 침체 시기에도 좀 투자할 만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겠고요. 큰 틀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물론 말만 하고 아직 행동한 건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오늘의 FOMC 금리 결정에 이후에도 지금 올해 금리 인하는 7월부터 해서 3번 정도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지금 CME 페드워치 툴은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는 조금씩 인하할 수 있다. 물론 기준금리가 아예 금리 인하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금리는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금융업종도 투자할 만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섹터인데요. 헬스케어 섹터는 상당히 유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가들의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쪽인데요. 대표적인 방어주로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라릴이라든가 존슨앤존슨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신다 그러면 흔히 얘기해서 의료기기 쪽은 관세 전쟁에서도 한 발 떨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독과점적인 기업들이 워낙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투이티브 서지컬, 메트로닉, 보스턴 사이언티픽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료 장비 기업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암젠에 대해서 특이하게 골드만삭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이 특히 헬스케어는 대부분이 방어적인 섹터이면서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목한다라는 추가적 입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경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안고 갑니다. 경제 리세션 45%의 비율로 봤을 때 이겨낼 수 있는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영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